1일 11시를 기점으로 부산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날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공식 관측소 기준 31.3도였고 지역별로는 금정구가 35.7도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에서 집단 발병한 A형 간염의 환자가 일주일 사이 3배로 늘었습니다. A형 간염의 잠복기가 2주에서 4주로 길어 감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센텀 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운대구 반여 반송동 주민들은 센텀 2지구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미역 수출이 올해 상반기 2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기장미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일 11시를 기점으로 부산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날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중구 대청동 공식 관측소 기준 31.3도였으며 지역별로는 금정구가 오후 1시 48분 35.7도로 가장 높았고 부산 진구도 34.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열사병이나 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나 영유아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 집단 발병한 A형 간염 환자가 일주일 사이 3배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모 음식점을 이용한 손님 19명이 A형 간염에 걸렸다고 발표했는데 감염 환자가 7월 31일 기준 64명으로 늘었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이는 A형 간염의 잠복기가 2주에서 4주로 길어 감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시는 1일 긴급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어 A형 간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문제가 된 식당의 카드 이용 내역을 파악해 이용자들에 대한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종 집안에 각종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은 이웃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저장 강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혼자의 힘으로 치울 수도 없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웃에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죠. 이런 일종의 위기 상황, 실태 파악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안수민 기자입니다. 각종 물건이 담긴 포대자루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구와 가재도구, 부패된 음식물까지.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트럭이 무려 2.5톤짜리 트럭입니다. 트럭 한가득 이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한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입니다. 오랜 시간 물건이 쌓여 있다 보니 악취가 발생하고 이웃 주민들까지 민원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10여 차례에 걸쳐 집주인을 설득한 끝에 방역과 청소가 진행됐습니다. 한 집마다 거의 한 8번에서 내지 한 10번 정도는 방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마음을 여시고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설득을 계속해서 제가 쓰레기를 치워드리고 그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제가 정리수납 교육도 같이. 이웃들은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냄새가 엄청 실이 나고 바퀴벌레하고 냄새가 자꾸 나오니까 온 동네 아무리 두드리고 해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완전 단절됐어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상황은 일종의 저장강박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영도구를 비롯한 부산 10개 기초지자체에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문제를 겪는 주민이 발견될 경우 주거 개선 비용 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번에 제가 저장강박증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봉사자에게 10위 정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해가지고 영도구 전체에 한번 저장강박증에 대상자를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올해 5월 외로움 치유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실태조사 등 포괄적인 관리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술에 취해 도시고속도로 진입로를 역주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운전자 A씨는 1일 0시 50분쯤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다 대연램프에서 진입로 방향으로 역주행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반여 반송동 지역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센텀 2지구 주민설명회와 결의대회가 함께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도시공사는 센텀 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그린벨트 해제와 교통대책, 주식회사 PSMC 노조 민원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센텀 산업단지 추진 주민협의회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2센텀의 조속한 추진을 국토부와 부산시, 부산의 정치권과 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반여 반송동 주민과 학교, 종교단체 등 17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주민들이 중심이 된 제2센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시 폭염 소식입니다. 더운 만큼이나 햇빛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강한 햇빛 속의 자외선이 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요.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로 햇빛이 직접 눈에 닿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시원한 물줄기 속에서 더위를 잊어보는 아이들. 한여름 물놀이장은 휴가철을 맞은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왔는데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다 재밌었어요. 엄청 많이요. 하지만 여름철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단백질 등의 영향을 미쳐 피부 노화나 피부암 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자외선 차단 능력이 성인의 4분의 1에 그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눈에 받은 자외선의 총량과 이제 눈에 받는 손상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기온 황반변성은 어렸을 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어렸을 때 그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외출할 때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모자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되도록 바깥 활동에 자제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부산 시민공원 안팎에서 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공공성을 주장하며 초고층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려 하고 안에서는 시민 휴식 공간을 없애면서 국제아트센터의 건립을 추진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적률을 축소하고 채거층 수를 낮춘 만큼 공공성은 얼마나 확보됐을까? 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관계자에게 연락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부산시는 자문위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 공고안이 시민공원의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알 수 없다며 자문위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최초 공공성 문제를 제기했고 자문위까지 구성한 부산시의 답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은 곧바로 공원 주변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공원 주변 4개 조합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는 자문위안을 토대로 조합이 혁신안을 만들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조합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차라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우리가 그래 따라가겠는데 혁신은 그리웠나 이렇게 관련만 줘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이 부산시 자문위원회에서 안을 제공해갖고 그거를 가져와야 통과할 수 있게 주겠다. 부산시의 제동의 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은 1년여가량 지연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늦어질지 모릅니다. 그 사이 마을의 슬럼화는 더욱 가속됐고 일부 상가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진행 중인 사업까지 제동을 건 부산시. 정작 자신들은 시민공원 내부에 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입니다. 이곳은 날씨가 서늘해지면 많은 시민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빠르면 2, 3년 내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공원 내 2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지상 3층, 높이 20m 규모로 들어설 국제아트센터는 클래식 등의 전문 공연장입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공원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공원 안에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서 이 경관이 바뀐다 하면 우리 부산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기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분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뛰노는 공간 부족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아트센터 건립은 국시비 900여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축 사업인데 시민공원 조성 초기부터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서는 공공성을 가진 건물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센터가 건립되면 공원 시설물의 법적 한도를 거의 채우게 됩니다. 시민공원을 지키겠다고 나선 시가 시민들의 공간을 파헤쳐 건물을 짓는 겁니다. 더욱이 부산시는 아트센터 주변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려다 반대로 취소했습니다. 부산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 그에 맞는 시설을 사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활용도도 낮은데 굳이 이 좋은 시민공원에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49만여 제곱미터의 부산시민공원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공원의 역사 관련 시설물, 그리고 다양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이뤄지는 행사는 공연과 전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또다시 공연과 관련된 건물을 짓는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부산시의 시민공원 공공성 확보 정책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 물음에 답변할 공무원 또는 부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원을 어떻게 가꿔야 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공원은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과 그리고 공공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상당수의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 아트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시민공원의 어떤 정체성은 향후 미래에 봐서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입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으로 조성된 시민공원. 공원 주변은 지켜야 한다면서 정작 지켜야 할 공원은 파헤쳐지는 상황. 아무리 공공건물이라고 하지만 시민공원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부산시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지역의 미역 수출이 올해 상반기 2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부산 지역 미역 수출 동향 자료 분석을 통해 부산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이 기장미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출 시장은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99.7%의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세관은 이 같은 기장미역의 수출 상승은 해외 시장에서 건강식품으로서 건미역과 해초 샐러드 제품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전 해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부산시와 부산대, 미국 아르곤 연구소 간의 원전 해체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부산대 원전 해체 핵심 연구소에서 오는 5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원자력 관련 시설의 해체 과정과 원전 해체 방법, 미국 해체 시장 사례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5년 동안 1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19에서 전화로만 제공하던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안내가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됩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병원, 약국 진료 정보를 선택하면 부산 지역 6,600여 개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과 진료 과목, 공휴일 진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 상담 실적 15만여 건 가운데 병원과 약국 안내가 9만여 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고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무허가 소음 배출 시설을 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분리와 도장 작업을 한 업체 7곳을 비롯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소음 배출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체 모두 12곳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태종대 감지 해변에서 여름철 순환사고에 대비한 구조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항만소방서 구조구급 관계자 등 24명이 참여해 순환구조장비 조작법과 익수자 수색기법, 수중 비상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항만소방서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를 비롯해 여름철 잦아지는 해안가 익수 사고 등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고자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이후에는 감지 해변 수중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일 오전 11시 부산시 정책고문 위촉식에 나섭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저녁 7시 부산 바다축제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8월 2일) 기상정보입니다. 2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최고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폭염경보가 발효돼 매우 무덥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은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고요. 남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부산 지역은 폭염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외출은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